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강의를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먼저 학습을 하고 넘어오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강의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시는 일단 특징 부분 옆에 나와 있죠?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운율과 통사 구조 등 형식적인 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중요점이라고,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를 한번 읽어보죠.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그 김춘수의 꽃이랑 그 구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그런 구절에서 단어들만 살짝 바꿨었죠. 근데 이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단추, 라디오, 전파 정도가 됐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단추를 눌러서 주파수가 맞으면 이제 소리가 흘러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라디오에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무의미한 존재, 그런 어떤 것이 될까요? 그냥 하나의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다. 기계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가 됐었지만은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를 주는 그런 존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자, 여기까지도 지금 김춘수의 꽃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구성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어서 전파가 되었던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버튼을 눌러주고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의미였죠? 무의미였었는데 이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나의 가슴이 어떤 가슴이었습니까?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그러니까는 고독감, 쓸쓸함,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의미들이잖아. 그런 마음속에 버튼을 눌러서 그의 전파가 되고 싶대.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의 이제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든지 그런 사랑 같은 전파가 이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시는 뭐 좀 긍정적인 의미, 뭐 그리고 김춘수의 꽃이랑도 내용도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아요. 뭐 존재의 의미에서 뭐 진정한 관계가 되고 싶다를 좀 사랑이라고 그나마 구체화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쪽에서 좀 색다른 의미를 더 부여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전파였었지, 이거는. 우리가 전파가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은 겁니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전파가 되고 싶어. 그도 나에게 전파를 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랑이 되고 싶다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그런 사랑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는 이 사연이 가장 중요했었던 겁니다. 시에서는 현대인들의 편의적이고 일회적인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디오라는 존재는 가볍고 편리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소망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극적인 반전을 주면서 풍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처음에는 이제 그는 전원을 켜지 않는 상태의 의미 없는 대상인 라디오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추를 누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대상인 전파로 이제 다가왔죠. 이때 전파는 사랑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랬는데 마지막 사연에서 이 사랑은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런 라디오처럼 쉽게 소비하고 쉽게 끝내는 그런 사랑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시는 왜 굳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그 구석을 그대로 베꼈냐? 이걸 이제 뭐 보통 패러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패러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나와 있지.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패러디 기법은 이미 독자에게 익숙한 시 형식이나 내용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거나 창작 주체인 시인의 시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패러디 행위는 독자에게 기존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앞으로의 새로운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문학의 역할과 사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패러디라는 거는 어, 익숙한 소재였었지? 그걸 통해서 다르게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김춘수의 존재론적인 시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인 꽃의 의미를 작가 특유의 방법으로 뒤집어 현대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김춘수의 시가 꽃을 소재로 등장시켰다면 이 작품은 라디오를 소재로 등장시킨다. 라디오는 단추로 작동되고 전파를 통해 방송을 들려줄 수 있는 물건이다. 다시 말해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라디오는 그냥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화자는 그렇게 자신이 라디오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의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연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결국 이 전파는 나와 그 누군가를 이어주는 존재이면서 사랑의 감정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서로의 단추를 눌러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전파가 되고 이러한 전파에 의해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시. 그런데 이 시는 사연의 마지막 이행에서 의도된 시상의 뒤틀림을 보여준다. 라디오는 끄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끄고 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편의나 실용성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랑이 라디오와 같은 것이라면 그 사랑은 일회적이고 편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시는 사랑의 의미를 그저 편하고 가볍게만 받아들이고 사랑의 의미를 그저 편하고 가볍게만 받아들이고 사랑 자체를 일회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사랑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시였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사랑을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쌤도 그런 쪽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으니까. 근데 뭐 이 시의 입장에서 뭐 대변을 해서 얘기하자면은 요즘에 이제 뭐 그 우연찮게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한 잔 한 잔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뭐 다음날 같이 일어나고 뭐 그러는 상황들까지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책임을 지면 사실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는 순수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라져버린 그런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작품연구소. 단추를 누르는 행위에 담긴 의미. 이것은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는 명명행위에 담긴 의미로 함께 볼 수 있었죠. 단추를 누르는 행위 자체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되는 행위, 타자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행위, 사물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기 위한 행위. 뭐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랑 이 부분까지는 이제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극적 반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 뭐 이 부분은 패러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쪽에 김춘수의 꽃과의 비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죠. 한번 읽어보죠. 김춘수의 꽃은 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존재 사이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만남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매우 본질적이며 철학적인 것이다. 작가는 이 꽃을 패러디하여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를 썼다. 작가는 김춘수의 꽃을 읽고 아마도 일상에서 존재와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사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뭐 그래서 장정일이라는 시인도 김춘수의 꽃을 보면서 큰 감명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아마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그 현실을 살던 장정일 시인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 그런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 라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상을 뒤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랑은 김춘수의 꽃과 같이 본질적이면서도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만남은 아닌 듯하다. 이 시대의 사랑은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더욱 간절하지만 라디오를 끄고 켜는 것처럼 손쉽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아마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실제로 또 그리고 창작을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자, 작품은 요 정도까지고요. 그 함께 읽으면 좋을 작품 이 아래쪽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